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미래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는 사람이 한 해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설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돌 이전에는 신장에서 소금기를 거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유식에도 소금간을 하지 않는데요. 김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찍부터 일부러 양념을 씻어 먹이는 것보다는 성인의 음식을 먹어도 무방한 세돌 이후부터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미래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서울 거주 부모 31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전문직을 선호했습니다. 그 뒤로 예술, 체육, 연예인, 교사, 사무직, 기술직 등을 자녀가 가지길 바라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사소한 증상에도 내 몸에 큰 병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하는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는 사람이 한 해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병원에서 건강염려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총 3,817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60대가 21%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는 신체적 불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강에 이상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아도 다른 병원에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염려증이 의심되면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을 신설한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매년 500학급씩 늘어납니다. 대전의 한 공립유치원을 찾은 김상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에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을 포함한 총 497개 학급 신증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2,600개 학급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여 약 22만 4천 명의 원화를 국공립유치원에서 지난해 기준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늘어나는 479개 학급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62개 학급은 신규 택지 개발이 많은 경기 지역에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택지 개발지구 등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까지 확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 활용이 가능한 교실을 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에서 차가 사람을 쳤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구급차 총 8대를 동원해 6시간 동안 수색에 나섰다 허탕을 쳤습니다. 장난 전화였기 때문인데 허위 신고를 한 40대 A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4차례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B씨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청구한 민형사 소송 재판에서 져 벌금 50만 원 외에 민사배상금 125만 원까지 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를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건수는 2013년 188건에서 지난해 7월 기준 730여 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직결 심판에 넘겨지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한도에서 교도소나 유치장 구금 처분을 받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처럼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문단계 성폭력 폭로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은 도리어 명예훼손 고소 위협에 시달렸는데요. 자유로운 폭로가 이뤄지려면 보호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 트위터에서 시작된 문단계 성폭력 폭로는 한국판 미투 운동의 시초로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목된 작가들이 공개 사과했고 제자들을 성폭행한 배용재 시인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는 등 단죄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해자들이 태도를 바꿔 명예훼손죄 고소를 남발하며 폭로자들은 또 한 번 긴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길게는 반년 동안 수사기관을 오가며 무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더해 처벌의 위협까지 무시할 수 없다 보니 폭로가 어려워지는 건데 실제로 피해자 8명 중 1명만 신고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입법을 통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폭로에 따르는 짐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강요하기보다 보호제도를 만들어 용기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만 8명이 별세했고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이로써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는 단 30명. 2013년 114명이었던 생존자 수는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생존자가 눈에 띄게 주는 가운데 가해국인 일본을 향한 피해자들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요구는 2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로 논란이 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끝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바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과는 별개로 정부가 일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단체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피해자 개인 배상과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 교육 등을 통해서만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지키고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어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한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나이 92세,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약 없는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지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3년 전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이번 열흘 만에 메르스 30번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기 때문으로 16번 환자는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A씨는 힘겹게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번 환자가 처음 의심 환자로 신고됐을 때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뒤늦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고 결국 추적 시기도 놓쳤다며 정부는 A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메르스 환자가 국가와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A씨처럼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병원에서 같은 환자를 통해 감염됐다가 숨진 38번 환자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을 따지기 위한 유족이나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전국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다는 면에서 비슷한 소송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초봄에 온화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봄꽃도 예년보다 빨리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추위가 워낙 매서워 봄꽃이 첫 선을 보이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나 싶지만 도리어 평년보다 최대 4일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거란 전망입니다. 봄의 전령사 개나리는 예년보다 나흘가량 이른 3월 12일에 제주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밉니다. 하루 이틀 뒤에는 남부지방에 상륙하겠고 하순경 수도권까지 노랗게 물들이겠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도 개나리와 비슷한 3월 15일쯤 제주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만개 시기는 꽃이 피고 일주일 후입니다. 제주도 3월 19일 이후, 남부지방 3월 하순경, 중부의 경우 4월 초쯤이면 만발한 봄꽃 내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화 시기를 발표한 민간기상업체는 요즘 워낙 춥고 3월에 꽃샘 추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온화한 초봄이 될 것으로 보여 예년보다 이른 개화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입양부모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남 의원이 준비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양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은비 사건의 경우에는 입양 전 위탁 상태로 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제가 이 법을 쓰게 된 하나의 배경이었고요.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남 의원의 입양법 개정 배경상의 문제점과 헤이그 협약 5독에 의한 아동 권익 최우선 원칙의 훼손 등을 이유로 전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남인선 의원이 그동안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을 내놓기까지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발의안을 내놓기까지 전혀 입양가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법의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법을 만들게 된 정신과 목적성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입양가족 BJ 측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입양가족의 학대 비율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입양과 학대를 연결해 개정의 단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둘째, 입양 정보 청구권과 관련해선 입양인과 입양가족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 셋째, 정부 주관 입양은 복지부, 지자체, 법원으로 업무와 정보가 분산돼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오랜 기간 아동이 시설에 머무르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넷째, 입양 숙려 기간 30일로 연장은 아동 이익 우선 원칙과 실효성에 배치가 됨. 다섯째, 개정안에 입양 홍보, 입양의 날을 삭제했으나 요보호 아동은 물론 미혼모, 입양가족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제한. 남 의원은 입양가족 BJ 측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입양가족의 의견들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포커스는 이슈 인사이드 코너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보려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저는 혜솔이한테 너의 능력이 되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3살이 된 혜솔이를 둔 엄마 조가영 씨.
작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제작한 미혼모 인식 개선 영상에 출연해 당당히 본인을 미혼모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에 미혼모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게 왜 잘못인가 싶어서 전혀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곳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미혼모 단체 인트리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다시 사회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리고 나서 이제 실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낳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인트리에 먼저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트리에서 저희가 이제 자립사업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함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직업훈련 해주시고 이제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조가영 씨처럼 자신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자립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립을 꿈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은 안 된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혼모는 가장 큰 인식이 문란하다. 그리고 책임감 없다. 그래서 내가 일을 시켰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먼저 깔고서 면접을 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채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미혼모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한 달 84만 원가량의 수급지를 지원받아 아이와 둘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면 당장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에 자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뭐 법정 전염병에 걸렸다거나 하면 일주일씩 출근을 못하게 되면 직장에서 봐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데 일단 36개월까지는 취업을 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을 시키지 말고 자립이라는 것이 당장 한 달에 월급 150, 200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자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유예 기간 그걸 준 다음에 조가영 씨는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줬는데 갑자기 저를 안더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어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많이 사랑하고 해소라.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미혼모들이 당당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응원해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는 앞으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우야, 너 이제 보니 볼이 빵빵한 게 만두 닮았다. 만두. 그렇게 부르지 마. 왜 귀여운데? 나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무서워. 은우가 학교 안 나오니까 심심하다. 은우야!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어디 아파? 학교 가기 싫어. 왜? 너 때문이야. 네가 나 괴롭히니까 학교 가기 싫어. 내가 널 괴롭힌다고?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친 건데. 은우는 만두라는 별명을 듣기 좋아했을까? 민수가 평소에 만두를 무척 좋아하더라고. 아마 민수는 만두라는 별명을 빌려서 은우랑 다 친해지고 싶었나 봐. 민수는 만두라는 말을 좋아할지 몰라도 은우는 싫어하잖아. 장난이고 친근함의 표시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면 폭력인 거야. 민수는 자기가 그네를 세게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은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봐, 은우는 정말 무섭고 싫어하잖아. 민수는 그냥 재미로 놀리는 거였지만 은우는 정말 화가 났을 거야. 누구나 다 재미있으면 장난이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은우야, 정말 나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온 거야? 미안해. 난 네가 날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 난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민수야, 넌 장난이지만 난 정말 무섭고 싫었어. 내가 분명히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치? 난 네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정말 미안해. 나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고 네 마음은 생각 못한 것 같아. 이제 네가 싫다는 건 다신 안 할게. 좋아. 앞으로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기다. 자, 약속. 그래, 약속할게. 임신 24주부터는 태아의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해 28주에는 청각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이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말이나 음악에 태동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엄마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태아가 고스란히 느끼는 만큼 긍정의 언어로 태아에게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